안녕하세요. 자유수장입니다. 큐텐즈펜 입점하시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설정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QSM 판매자 센터죠. 판매자 센터도 제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차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점 승인이 완료가 돼야 우리가 배송사 연동이 가능한데요. 입점 승인 완료가 되신 분들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배송사 API 키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API 키 발급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또 며칠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요거 먼저 고객센터 통해서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 API 키 발급받는 동안에 우리 셀러샵 꾸미기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셀러샵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내 샵을 들어왔을 때 보여지는 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꾸며 놓아야겠지요. 만약에 미리 캔버스 활용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셀러샵 꾸미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정말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PI 키를 발급 받으셨다고 하신다면은 그때 배송비를 먼저 설정을 해 두시는 게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 이제 편하게 상품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품 등록은 사실 승인 요청이 나기 전에도 상품 등록은 가능하다. 하지만 승인이 날 때까지는 판매 중이 될 수가 없고요. 승인이 완료되었을 때 상품 판매가 바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판매자 센터라고 불리는 QSM에 들어가 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QSM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러한 화면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JQSM을 이용을 하실 때에는 이 상단에 보이는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해주셔야 됩니다.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어로 하지 마시고 당연히 한국어로 꼭 해두셔야 됩니다. 크롬에서 우리가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도 가능하지만 이 QSM 어플에서 설정해 놓은 이 한국어하고 크롬하고 보여지는 그런 어떤 단어나 이런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요. 초기에는 무조건 한국어로 해서 QSM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QSM 헬프가 있죠. 이 QSM 헬프는 우측의 아이콘에 보이는 이 헬프하고 동일한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헬프 같은 경우에는 자, QSM 헬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양한 매뉴얼들을 다운받고 또 검색해서 본인이 궁금한 내용들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API 키 발급받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누르면 이용 방법 같은 거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API 키 검색하셔도 이렇게 검색이 바로 될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복사 그대로 해서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 이 이용 목적 나와 있을 텐데 이 이용 목적을 간단하게 쓰시면 안 되고 좀 길게 적어서 또 고객센터에다가 발송하셔야지만 한 번에 API 키를 발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Q10의 문의하기가 보일 텐데요. 이 Q10의 문의하기는 우측에 오렌지색 아이콘하고 똑같은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요. 자,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곳에 기입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보시면
언어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국어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이 카테고리도 제대로 잘 눌러 주셔서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카테고리를 잘못 선택해서 하실 경우에는 고객센터에서 다시 이쪽 카테고리로 발송해라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API 키 발급이라든지 또는 개인 판매자였다가 사업자 등록증으로 변환하신다든지 이런 어떠한 서류상의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 셀렉트에서 맨 윗단계에 있는 정산 기본 정보 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고객센터에서 답변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곳은요. 자, QSM 판매자 문의센터라고 나온 곳 있죠? 여기에 숫자가 뜰 거고 1로 뜰 거고, 만약에 고객센터가 아닌 고객한테 문의가 왔다 하는 경우에는 이쪽에 숫자가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판매자 문의센터에서 숫자가 1로 떠야 되는데 간혹 고객센터에서 온 것이 확인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냐면, 좌측에 문의, 기타 있습니다. 이쪽 클릭을 하시고 QSM 판매자 문의센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센터에서 문의가 들어왔던 부분은 우리가 문의, 기타, QSM 판매자 문의센터를 통해서 Q10 문의 이력이 나오기 때문에 검색을 누르면 우리가 확인이 될 텐데, 이 오른쪽에 Q10 문의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 본인이 문의했던 내용도 확인이 된다. 이렇게 문의했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문의 관리는 왼쪽 보시면 문의 기타에서 바로 아래 부분 고객 문의 관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고객한테 문의가 왔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숫자가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고객 문의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숫자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고객한테 문의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주문 정보라든지 이제 내용이 여기서 뜰 텐데요. 고객이 보낸 쪽지가 이쪽에서 확인이 될 거고, 그러면 본인이 이제 이거를 번역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번역기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본어로 하시고 한국어 그대로 두신 다음에 번역하기를 누르면 바로 고객의 내용이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GPT나 또는 파파고를 통해서 번역을 이제 일본어로 하신 다음에 문의 내용을 여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목 쓰시고 답변 번역한 거 쓰신 다음에 이쪽 상태 부분에서 답변 완료로 하신 다음에 보내기를 누르면 고객한테 쪽지가 발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객센터 문의하는 것과 또 고객한테 쪽지가 왔을 때 답장하는 방법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채팅으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챗으로 문의하기가 상단에 똑같이 있지만 역시 우측에도 챗이라고 써 있는 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고 문의하기를 누르시면 우리가 상담 직원과 바로바로 채팅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산 관련 서비스나 API 키나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에 관련해서는 우리 셀러 서포트 센터에서는 답변이 어렵고, 아까 처음에 안내해 드렸던 Q&A나 Q10에 문의하기를 통해서 정산 기본정보 카테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문의를 하셔야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Q10 더하기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도 Q10 더하기 있습니다. 이거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언어 설정 있죠? 한국어 선택을 하게 되시면 Q10 대학에서 진행했었던 세미나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입점하신 초기 셀러분들 꼭 들어와서 보시기를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맨 위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Q10 가기가 있고 셀러샵 Q캐시가 있습니다. Q10 가기 한번 눌러볼까요? Q10 가기 눌러보시면 우리 Q10 재팬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셀러샵이 있습니다. 자, 셀러샵을 누르게 되면은 본인이 운영 중인 셀러샵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옆에 Q캐시가 있는데, 이 Q캐시가 무엇이냐? 이 Q캐시는 우리가 보통은 광고를 할 때 Q캐시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Q캐시 이렇게 쭉 나오죠. 상세 Q캐시 충전 이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광고비로 쓰기 위해서 Q캐시를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로 바로 오시면 되겠고, 또는 프로모션에서 광고를 진행할 때 보면은 Q캐시를 광고를 진행할 때 바로 충전도 가능합니다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바로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에 Q캐시 충전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클릭해 보겠습니다. Q캐시 나오죠. 예, 여기에서 본인이 충전하고자 하는 Q캐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입점하신 분들 초기 투자 비용을 얼마만큼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0,000엔으로 보통 이렇게 구매 가격 선택을 하고 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매 눌러주시면 지불 금액 확인되고 결제 정보 확인이 될 거예요. 보시면 페이팔로 되어 있을 텐데, 보통은 이제 우리는 카드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비자, 마스터카드 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문 확인을 눌러서 카드로 결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Q캐시 충전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Q캐시를 그렇게 보통은 이용을 많이 하고요. 자, 우리 오른쪽에 하단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나의 등급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매자 등급은 총 3가지죠. 일반, 우수, 파워,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번 달 Q캐시 전환 가능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본인이 한 달 동안 쌓여진 내용이 여기에 몇백 점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본인이 쌓여진 그 포인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우리가 눌러서 어디로 이용할 수가 있느냐? Q캐시로 전환을 해서 광고비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서비스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만약에 그달에 사용을 안 하면 그냥 소멸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매달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이거를 꼭 Q캐시로 전환을 해서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QSM 메인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이 보일 텐데요. 상품, 현재 판매 중인 상품 수, 또 재고가 만약에 10개 이내로 되어 있다 하면 그 수, 상품 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품절인 경우에도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품을 등록하고 아직 승인이 안 났다. 바로 이게 판매 중으로 변경이 되지 않고 시간을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승인 대기에 있던 것이 바로 판매 중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말인 경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주말이라고 승인이 빨리 안 난다, 너무 조바심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승인 거부가 나는 일은 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결제 대기라고 하는 내용이 확인되실 텐데, 자, 결제 대기는 무엇이냐? 결제 대기는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 신용카드 등으로 바로 결제를 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결제 대기에 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결제 대기는 신규 주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계좌이체를 통해서 결제를 해 주셔야 이게 신규 주문건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계좌이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제 대기에 있다가 숫자가 그냥 사라져 버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제 대기에 있는 것이 의외로 좀 신규 주문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제 대기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몰라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주문 들어온 것을 우리가 배송 예정일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송 예정일은 신규 주문일로부터 3영업일로 해서 예정일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정일을 입력을 하게 되면 배송 요청으로 숫자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신규 주문의 숫자는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배송 제날짜에 이제 하지 않을 경우에 배송 지연의 숫자가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취소 요청이나 반품 요청 등 이러한 내용들이 떴을 때 숫자로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객이 문의가 왔을 때에도 여기에 숫자가 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쭉 보면 공지사항이 나와 있을 건데요. 자, 공지사항은 우리가 매일매일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큐텐재팬 고객센터에서 큐텐재팬 자체적으로 꼭 알려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체 보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전체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이제 왼쪽에 우리가 기본 정보, 상품 관리 등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에서 우리가 나의 정보, 수정 같은 거 가능하고, 등급, 점수 확인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셀러샵 관리에서 내 샵을 또 꾸미게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관리는 우리가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거를 보통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품 개별 등록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 배송비 관리가 있는데, 이 배송비 관리에서 우리가 배송비 설정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 상품 조회 수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을 조회해 보거나 또 클릭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일주일간 판매량이든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나마 조회 수정 가능하다. 또 일괄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헤더나 푸터 등도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이제 그리고 프로모션이 보일 텐데요. 프로모션 한번 볼까요? 프로모션은 무엇이냐? 광고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쿠폰도 설정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을 자주 들어와 보실 텐데, 이제 보통은 플러스 전시나 파워랭크업 같은 광고 많이 하실 거고, 또 메가 AD는 메가와리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광고 신청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임 세일이나 데일리 딜 할인 설정을 하는 곳은 여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 공동구매 설정도 가능합니다. 타임 세일과 데일리 딜 할인 설정을 하실 때에는 여기에서 할인 설정을 하고, 많이 할인 설정한 이 상품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위쪽에서 설정을 하시면 광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좀 더 내려오시면 판매자 프로모션에서 우리가 단골 고객 이벤트 있죠? 쿠폰 푸시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골 고객 쿠폰 등을 통해서 샵 쿠폰 발행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메가와리 기간에는 이렇게 메가 할인 프로모션이 이렇게 메뉴에 뜹니다. 그 다음에 메가 포인트 같은 경우에 그런 때에도 여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가와리 앞두고 우리가 이 메뉴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뭐 평소에 볼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메가와리 기간, 신청 기간이 아니어도 여기 메가 할인 프로모션과 메가 포인트 프로모션이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는 거를 평소에도 들어와서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보시면 지난 모집 때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우리가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배송 취소 미수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송 완료되었던 거, 이런 부분들을 조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산 관리 있습니다. 자, 판매 진행 내역을 한번 클릭해 주실까요? 판매 진행 내역에서 우리가 정산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판매 진행 내역 들어왔죠? 네, 여기에서 자, 판매 정산 내역 검색 조건을 정산일로 해 두시고요. 기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한 달 뒤쯤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뒤, 5주 뒤 정도의 기간으로 여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말일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 주시면 돼요. 예, 검색을 누르면 여기에 정산 상태, 정산 예정일, 날짜 나오고 여기에 정산 대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보고 몇 월 며칠 날 정산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애널리티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메뉴에서는 내 샵을 어떤 고객들이 어떠한 상품을 많이 구매를 했고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많이 됐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의 기타 있는데 문의 기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확인하셨던 고객 문의 또 큐텐 재팬 고객센터 문의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지사항 보이시죠? 이렇게 공지사항을 클릭하게 되면 아까 QSM 사이트에서 제가 그 메인에서 우측에서 보여드렸던 그 공지사항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메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바로 밑에 보시면 QSM 헬프 판매 서포트 있습니다. 클릭해 볼까요? 네, 클릭해 보면은 셀러 서포트 센터에서 챗 문의하기, 큐템 문의하기 이런 거 있죠? 예, 아까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여기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에 큐텐 대학 나오죠? 큐텐 대학 클릭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안내해드렸던 이 큐텐 대학하고 똑같은 곳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 공지사항 보시면 큐텐 대학이라 그래서 우리 큐텐 재팬에서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열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거는 뭐 일본 역직구 배송사 똑똑하게 선택하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정말 다양한 우리 세미나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있는 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튼 우리가 한 달에 뭐 1, 2회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판매를 잘한다고 해서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초보자용이라고 나와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라도 건질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세미나에 참여해서 들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규 입점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자수정의 큐텐 재팬 들어오시면 이렇게 제가 또 큐텐 재팬 하시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나 뭐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러면은 세미나 신청하는 것들 등등해서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큐텐 재팬 관련한 문의사항 같은 거 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